$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6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는 매일 여의도에 위치한 3프로TV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러오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만나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귀찮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머리요? 그러니까 이 미용실을 주기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주기를 길게 하시려고 일부러 많이 볶으셨네요. 아니 머리를 볶은 지 이제 며칠 안 돼서. 아, 그래요? 네, 아침에 유독 펴기가 귀찮아가지고 네, 이마만 여미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헤어스타일 약간 어디 이제 좀 영국 그 예전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저 대학교 1학년 OT 갔을 때 머리를 처음으로 파마를 하고 갔었거든요. 그때 같이 왔던 여학생이 저한테 쿤타킨테라고. 근데 그게 지금 딱 생각나는 그때 머리예요 이게. 아, 그렇군요. 그때랑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채널K 가면은 머리를 또 펴주거든요. 아, 그래요? 채널K에서는 편 머리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볶음머리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는 어닝 시즌 중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7 실적 분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향후 전망. 네. 어떤 자료부터 볼까요? 네, 일단 3주 전에 제가 그 어닝 시즌 시작할 때 좀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이제 중간 점검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 1월 14일부터 미국 4분기 어닝 시즌 시작이 됐고요. 이제 JP 모건 체이스가 생각보다 안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계속 깔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3주차까지 마무리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는 아마존이 살려줬고 지지난주는 애플이 살려줬고 그렇죠. 사실 그 외의 주식들은 크게 힘을 못 쓴 상황입니다. 구글이 주중에 알파벳 살려주기도 했고 애플도 뭐였죠? 알파벳? 알파벳하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살려주긴 했는데 그 외에 페이팔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주에 또 관심주 중에 하나는 펠로톤이 또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근데 펠로톤은 또 뭐 좋은 소식도 있어서 이번 주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펠로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은 실적은 다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가이던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까지 나온 실적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빅7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일단 어닝 위스퍼스에서 나왔던 요번 실적 시즌 그래프인데 일정표였고요. 지난 주말에 이제 레피니티브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제 S&P 500 기준으로 278개 기업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을 종합을 해보니까 그 중에 78% 넘는 기업이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특히 에너지가 좋다는 거는 거의 매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헬스케어하고 산업재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IT가 모두 평균 78.4%보다 높게 나와서 실적이 좋았다. 근데 반면에 경기 소비재 그리고 또 소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EPS 가이던스 문제인데 가이던스 뒤에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278개 기업 중에 한 78%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실적은 되게 좋았다. 그리고 다 그건 다 생각했던 대로 나왔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다음 분기가 어떨 거냐. 1분기 EPS 성장률이 7%. 이 숫자가 되게 낯설지 않으세요? 한 자릿수예요. 지금 작년에 보통 두 자릿수 기본으로 다 넘어왔었거든요. 10%, 15%, 20% 이렇게. 왜냐면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그랬을 건데 거기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 1분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에너지를 제외하면 에너지를 제외하는 EPS 성장률은 3%가 안 된다. 거의 안 되네. 없네요. 그러면 이거 뭐지? 그럼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또 낮아질 거고요. 또 매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매출은 1분기 매출 성장률이 14%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신에 또 역시 에너지를 제외하면 10% 정도라서 상대적으로
매출도 좀 생각보다 안 나오고 EPS는 더 안 나오는 상황. 여기에는 이제 공급망 이슈도 있고 또 인건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EPS가 안 좋을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 이렇게 깔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이 가이던스 발표할 때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표현이 더 많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안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많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빅테크하고 일자별 실적 발표 주요 기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14일부터 JP모건 시작으로 해서 요일 일자마다 대표 기업들 하나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좀 그려봤어요. 14일 날 장 시작 전에 JP모건 체이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주가가 6% 넘게 밀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S&P 500은 그날 사실 많이 안 밀렸어요. 약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8일 날에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또 7% 가까이 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좋았는데 시적도 그냥 그랬고 가이던스가 또 별로였어요. 그러면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대신에 그 다음 날에는 19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작년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조금 반등하는 기운을 줬는데 실제로는 반등을 못하고 다시 꼬꾸라졌죠. 왜냐하면 요 둘째 주에는 장 초반에는 강한 모습 보이다가 장 후반 특히나 막판 1시간 남겨두고 거의 급락세를 계속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20일 날 펠로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1월 19일 날 5% 올랐거든요. 펠로톤이 좋은 소식이 좀 있어서. 근데 20일 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24%가 급락하면서 이때부터 펠로톤 주가는 그냥 거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펠로톤이 52주 이제 1년 동안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155였거든요. 맞아요. $150. 지금 주가가 $20예요. 20달러대입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 이제 $30 올랐죠. 조금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26%. 지난 주말에 또 $31. 기묘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게 했는데 거의 $130, $120가 빠졌단 말이죠. 이건 엄청난 얘기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이거 휴지 같다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150까지 갔던 주가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작년 요맘때 1분기 중에 거의 140, 150까지 올라갔던 걸로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펠로톤은? 그 전보다 못하죠. 그 정도 지금 상장가보다 못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시장이 급락한 다음에 조금 반등을 하고 이제 지지난주죠.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실적이 나온 그 주에 또 급락세가 이어지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하면서 조금 보완을 해주고 반등을 하고 테슬라 실적에 기대를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 실적이 또 좋았죠.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하면 주가가 빠지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 신차 없어 올해? 반도체 계속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더니 주가가 전반적으로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때 많이들 또 놀라셨을 거야. 신규 모델 25,000달러짜리 신규 모델 낼 거로 다 생각하고 있었고 사이버 트럭도 얼마입니까? 벌써 3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는 나오겠지 했는데 올해도 어렵다고 하니 거의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다시 반등을 해서 $900 선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아마 포인트 상으로는 $900 깨지면 이건 사야지라고 다 생각을 하시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쉽게 손을 못 대실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애플이 목요일날 테슬라가 수요일날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고 급락하고 목요일날 장마감 후에 애플 실적 발표하면서 금요일날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반등을 하고 좀 빠지다가 그날 금요일날 사실 저희가 다 잘 시간이잖아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2시, 오후 2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피츠버그에선가 그 교량이 무너지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서 그 상황을 보고 거기서 이제 한마디 했어요. 이 인프라 제대로 개선하겠다. 이러면서 장 분위기에 어떻게 긍정적인 모멘텀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은 거의 애플하고 바이든이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가 장 분위기가 괜찮았잖아요. 지난주는 UPS가 일단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면서 분위기를 띄웠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이 분위기를 띄웠고, 특히나 알파벳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인 실적인데 주식 분할 이슈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시 롤러코스터 타듯이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고꾸라졌죠. 이건 주가가 이건 26.44% 맞아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아마존이 또 살려줬습니다. 근데 사실 아마존도 부사장님이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맞아요. 좋은 거는 리비안 덕분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리비안 주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올해 또 1분기에는 그 떨어진 주가가 반영이 될 테니까 실적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메타 플랫폼지만 따로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너무 많이 빠졌는데 주가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투자 결정을 좀 미루셨으면 어떨까.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네. 3개월 정도 지나겠네요. 장 부사장님은 3분기 실적을 안 좋았으니까 4분기 실적 발표 이후를 봐야 된다 했는데 4분기에도 안 좋았어요. 실적 좋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좀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에 다들 이제 언론에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야? 애플 때문이야. 근데 스냅이랑 트위터랑 핀터레스트를 보면 트위터 이번 주 실적 발표하겠지만 그렇죠. 그닥 영향 안 미쳤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알파벳이 또 주가가 선방했던 이유는 애플이 막았지만 사파리에는 알파벳 구글이 기본 검색으로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영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전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스가 애플의 영향을 받는 게 과연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더 영향을 미칠 거냐는 한 분기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페이스북은 사실 잘 안 보는데 인스타그램을 매일 보면서 느낀 게 인스타그램에 광고 피드가 엄청 늘었어요. 예전에는 광고 피드가 이렇게 전체 피드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내 기본 피드에 올라와 있는 걸 보고 광고 수익에 대해서 이게 더 창출이 많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직관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상쇄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바로바로 연결됐던 것들, 광고 뜨던 것들이 지금 막히니까 인스타를 가지고 일부 상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아예 그냥 대놓고 광고 피드를 올리니까. 그러니까 인스타는 광고가 많이 늘어서 매출이 늘 텐데 오히려 페이스북 자체에서는 링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상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가 많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인스타가. 자, 빅세븐들의 실적을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표로.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쫙 한 번에. 한 번에. 6개 종목. 일단 엔비디아는 2월 16일 날 실적 발표하니까 6개 종목을 좀 정리를 했는데,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 모두 매출은 아마존 빼고는 다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특히 애플이 서프라이즈였죠. 예상치를 54억 달러나 상회를 했으니까 상당히 좋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았고요. 알파벳도 좋았고, 테슬라 다 좋을 거라고 예상했었고요. 메타 플랫폼스도 매출은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EPS가 메타 플랫폼스가 유일하게 예상치를 하회하는 EPS를 발표를 했죠. 이게 역시 광고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일 거고요. 아마존닷컴은 EPS가 무려 27.75가 나왔는데 이거의 절반 가까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비안 효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것만 보면 아마존은 주가가 빠졌어야 돼요. 더. 그렇죠. 네, 한 2,500달러까지 빠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제는 반등했던 이유는 프라임 멤버십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이게 한 사람이 20달러, 연간 20달러를 인상하면 그 금액만으로도 400억 달러인가 40억 달러. 40억 달러인가 수익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EPS 바로 꽂힐 거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사실 볼 게 없어요. 네, AWS 성장률이 40% 가까이 되긴 했지만 이것도 많이 이제 또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기대할 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단지 프라임 멤버십 서비스 가격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러면 이제 다음 분기 실적에서 뭘 봐야 되냐? 프라임 멤버십이 반영이 될 거고 리비안의 주가 평가 이익이 얼마나 될 건지. 그렇죠. 요게 반영이 되면 주가가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요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애플은 반도체 부족 현상이 좀 나아지고 있다. 사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주가가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멋있는 말을 써놨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계속 지속될 거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주가가 좀 올랐고, 알파벳은 다른 건 됐고 주식 분할 효과가 가장
클 겁니다. 7월 뭐 중순 예상이 되는데 그때까지 주가가 또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테슬라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신차 출시가 없다는 게 가장 클 거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지난 주말에 나온 소식인데 인도 당국이 일론 머스크가 계속 관세 좀 빼줘 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인도 당국에서 됐어. 갖고 와서 그냥 만들어. 그게 더 싸게 먹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수입차에 대한 관세 인하,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관세 인하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요건 또 기사화돼서 나올 테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실제로 그리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차량 생산이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는 데까지 최소한 반기에서 한 분기 정도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리콜은 어떻게 봅니까? 리콜이야 뭐 개인적으로는 늘 있던 일이라.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네네. 지금 테슬라 1년에 최소한 2-3번 정도 리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FTS 관련된 기록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는 깔아놓고 계속 수정하자, 보완하자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게? 위험하긴 하죠. 안전 관련된. 근데 사실 아니까. 운전자들이 사실 안전 수칙만 잘 지키면 크게 영향이 없는데 운전자들이 지금 맞아. 좀 막해요. 네, 그냥 자고 있고 막 술 먹고 운전하고 술 먹고 운전석에 앉아 있고 운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할 말이 있죠. 운전자 과실이 더 크다. 이런 부분 데이터가 다 남잖아요, 사실. 남죠. 네, 그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오히려 우린 더 많은 데이터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개선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테슬라는 사실 900, 800, 거기에 상관없이 꾸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광고 매출 감소세, 애플 영향이 가장 크니까 이 부분 계속 신경 써서 보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1분기 실적 보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적 발표 이제 전으로 아이비들이 어떻게 투자 의견을 좀 조정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거 쭉 말씀드리고 정리할 텐데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모두 강력 매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알파벳도 그렇고 아마존은 보유나 매도 의견이 없어요. 다 매수예요. 늘. 요거 참고하시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는 보유 의견도 없습니다. 다 매수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신경 쓰이는 게 테슬라는 뭐 매수 있고요. 메타 플랫폼스가 강력 매수의 매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이비에서 좀 그렇죠.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목표 주가가 지금 하락한 게 메타 플랫폼스하고 엔비디아. 나머지는 목표 주가 다 올랐는데 메타 플랫폼스하고 엔비디아는 평균 목표 주가가 하락했다. 요거 포인트로 잡고 이후 엔비디아 실적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빅테크 종목들, 빅7 종목들의 실적 발표 내용과 또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까지 확인해 봤는데 앞으로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좀 걱정되는 기업도 있고 기대되는 기업도 있고 좀 반반이네요. 어떤 게 걱정되시죠? 어떤 종목이죠? 딱 집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물 마시게 하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종목은 뭐냐면 목표 주가 약간 내려간 것들. 그쵸. 그게 저희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아이비들의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 플랫폼스를 비롯한 좀 우려되는 종목들이 1분기에는 좀 열일해서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머리 시원하게 보고 오신 키움증권의 안석호 팀장은 이만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